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학우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내에 마련된 와이파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학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 중 연결이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서 답답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교내 와이파이 실태에 대해 정송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학생들이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접속이 복잡하고 속도가 느린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각 단과 대학을 비롯한 교양동, 도서관, 학생생활관 등 학내 전반적으로 와이파이가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자주 있는 편인데 도서관에 있다 보면은 1층은 되게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반면에 3, 4, 5층은 되게 잘 안 터지더라고요. 그게 개선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더 잘 사용하면서 쓸 수 있지 않나. 도서관에서 과제를 할 때마다 와이파이가 끊겨서 되게 많이 불편해서 이 점을 학교에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보전산원 측은 학내 와이파이 기기 한 대에 접속 가능한 전자기기의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보유한 와이파이 기기는 약 640여 대로 이는 1000여 대에서 2000여 대의 와이파이 기기를 보유한 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개수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접속 방식의 문제로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제공 중인 와이파이는 GNU W랜과 에듀롬 총 2가지입니다. 이 와이파이에 최초로 접속할 경우 기기의 종류에 따라 전산원에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 데이터가 없으면 애초에 안내 프로그램조차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부산대학교의 경우 자체 와이파이와 에듀롬뿐만 아니라 PNU 가이드라는 접속 전용 와이파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최초 접속 시 개인 데이터의 손실을 줄여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내 와이파이 서비스의 개선점에 대한 문제는 4년 전 137회 GNU 뉴스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당시 정보전산원 측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시스템 문제와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이에 정보전산원 측은 기기 개선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편성되는 예산이 부족하고 기기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을 한 번에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점차 기기의 수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불편한 학내 와이파이 서비스. 학교는 학생들의 불편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NU 뉴스 정송화입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바로 공기업인데요. 지역 인재 채용의 확대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공기업 취업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 지역 공기업의 팩트체크, 이민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100명 중 41%가 취업을 희망하는 공기업. 안정적인 환경과 높은 연봉을 자랑하며 대학생들의 압도적인 선호도를 나타냅니다. 네, 저는 공기업을 선호해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직장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을 못 하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쭉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공기업은 균형 있는 채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제도와 지역인재 할당제, 이 2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블라인드 채용은 불필요한 스펙을 보지 않고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이력서에도 사진, 학력, 학점 기재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로 채용하는 겁니다. 올해는 신규 직원 중 18%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학생들은 11개의 경남 이전 공공기관만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제약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시도안전공단, 한국친환경안전공단, 한국주택관리공단, 한국안전발전, 중앙관제부속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 공기업은 어떻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은 NCS 채용을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채용 과정은 크게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전형 3가지 관문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관문인 서류 전형은 NCS 시험이나 면접보다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가장 중요하며 일부 토익 성적이나 필수 자격증 조건이 있으니 주의. 두 번째 관문은 바로 필기시험입니다. NCS를 기반으로 하는 이 시험은 쉽게 말해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능력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직무능력검사의 출제 분야는 지원 분야마다 다르고 가산점이 부과되는 자격증도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험도 경우에 따라 자격증으로 대체되기도 하니 각 기업의 채용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NCS를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관문, 바로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은 경험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발표 면접 중 필요 과정만 진행됩니다. 채용 인원의 2배수가 면접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초롱초롱한 눈동자와 미소 띈 얼굴은 필수. 이래도 공기업 정보가 부족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상대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공기업 취준생을 위한 꿀 프로그램. 첫 번째 프로그램. NCS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2학점짜리 교과목. NCS 기반 채용을 준비하기 위한 취준생 필수 과목일 듯하네요. 문제풀이, 팀 트레이닝, 모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매학기 개설되니 2학기에 도전 어떠세요? 두 번째, 모의 테스트.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무료로 NCS 모의 테스트를 쳐볼 수 있다는 사실. 교육도 해주니 날짜 체크 꼭 해둡시다. 세 번째는 바로 5월 24일에 열리는 경남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입니다. 공기업 취준생이라면 필참 2번 필참해야 하는 설명회.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꿀 정보부터 면접, NCS 팁들을 기업 인사팀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으니 꼭 참여하세요. 네 번째, 이룸 시스템. 아직도 이룸 시스템 이용하지 않는 취준생 있나요? 경상대 취업 정보부터 프로그램 신청까지 전부 모여 있는 곳이니까 아침 먹고 확인, 점심 먹고 확인해 봅시다. 그 외의 정보는 각 학과에 배포되어 있는 이 책, 참고하거나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인 자발리오를 이용해 보세요. 취업 보기기 첫 번째 공기업 편,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일주일 뒤에 방영될 두 번째 공기업 편에서는 실제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공기업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화 속에서는 종종 극의 흐름과 재미를 위한 역사 왜곡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달해 사람들의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 중 많은 관객을 동원한 두 영화를 뽑아 강민희 기자가 체크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 이런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팩션이란 팩트와 픽션을 합친 말인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영화 군함도와 덕혜옹주에서 영화보다 더 참혹했던 팩트를 체크해 보시죠. 먼저 작년 여름 스크린을 뜨겁게 달군 영화 군함도입니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해상군함을 닮은 섬인데요. 특히 군함도는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된 우리의 뼈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죠. 군함도 팩션 체크 첫 번째. 조선인들이 일본군에게 반발하고 군함도에서 탈출하려 했다. 픽션입니다. 실제로는 일본군의 권력이 막강해 감히 반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고 고된 노동에 항상 지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군함도 팩션 체크 두 번째. 강제징용된 조선인에게 주먹밥은 물론 과일까지 배식했다? 픽션입니다.
과일은커녕 그나마 제공된 밥조차 기름을 짜고 남은 콩찌꺼기 뭉친 것을 줬습니다. 군함도 팩션 체크 세 번째. 군함도에는 극중 소희 같은 아이가 있었다. 픽션입니다. 군함도에선 소희만큼 어린아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학생 나이 아이들도 강제징용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군함도는 흥행에는 성공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최태성 역사 강사가 탈출 영화라고 표현했을 만큼 역사 왜곡이 심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2016년 여름 스크린을 달군 영화 덕혜옹주입니다. 덕혜옹주는 조선 고종의 늦둥이 딸입니다. 망국의 왕녀로 나라와 자녀를 잃고 외롭게 살아야만 했던 인물이죠. 덕혜옹주 팩션 체크 첫 번째. 덕혜옹주는 유모와 함께 유학길에 올랐다. 픽션입니다. 옹주에게 변복동이라는 유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압박에 의해 옹주 홀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권조차 우리에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덕혜옹주 팩션 체크 두 번째.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낳은 딸 정혜는 자살했다. 픽션입니다. 실제로 정혜는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실종이 됩니다. 그 후로 정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행방과 죽음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덕혜옹주 팩션 체크 세 번째. 덕혜옹주는 기모노 입기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 픽션입니다. 덕혜옹주는 4살 때부터 유치원에서 일본인 교사에게 교육을 받아 일본에 큰 반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독립운동 또한 하지 않았죠. 영화 속에서 인상적이었던 덕혜옹주가 조선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만큼 실제와 혼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영화는 작품의 영향력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는 팩트와 픽션을 확실히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팩션체크 강민이었습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역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직원테니스동호회는 제25회 전국국공립대학교 직원테니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상대학교 직원테니스동호회는 이번 대회 상금 전액과 정기회비를 포함하여 100만 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강석진 교수 연구팀이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5월 21일 부부의 날까지 가정에 관한 날이나 행사가 많은데요. 이번 5월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 GBS는 이번 달에도 더욱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